이제 다음 거의 주제로 적절한 거에서 이제 주제 고르는 문장인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제 모티베이션인데,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기 정도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동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보는 단어 중에서 얘랑 많이 쓰이는 게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히 운전하다가 아니라 얘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느낌이었었지, 이제 명사로 쓰이면 원동력이야. 동기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싶어요. 모티베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동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움직임은 is 바로 뭐냐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 what은 이제 우리가 것으로 해석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이러하게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원동력입니다.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거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동기래요. 자, what의 느낌은요, 지금 보니까는 동사 뒤에서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리고 help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역할도 해주고,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이니까는 우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 가볼게. 모든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 동기를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해석했지? It is what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바로 그것이 자극하는 겁니다. 그 동물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동물들을 뭐 하도록 자극해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스티뮬레이트가 자극하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에 오형식이 나왔어. 해석할 때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해주지, 음식을 찾도록 자극해주는 것이고, 안전한 장소를 찾도록 자극해주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장소. 또 이제 연결이 되겠네. and 그리고 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짝을 찾을 수 있게 자극하는 겁니다. 찾는 게 음식도 찾게 하고 장소도 찾게 하고 짝도 찾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원동력인 거야. 동기인 거야. 자, contrary to 여기 밑줄 뭐뭐랑은 반대로 뭐뭐랑은 다르게 라는 표현이죠. 뭐뭐랑은 반대로 뭐뭐랑은 다르게. 그러니까는 인기 있는 믿음이니까는 우리는요, 이걸 통념이라고 하자.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그 동기는요, isn't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스테이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 구체적이고 스테이틱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지금 선생님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동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either 둘 중 하나죠. don't have. 네가 가지고 있거나 don't have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comes and goes. 됐지?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거는 뭔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고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appear to, 또 나왔네요. 뭐뭐처럼 보이다. 동기부여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음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도록, 안전을 보장하도록, 그리고 동료십을 보존하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것도 원하지는 않아. 이러한 것들을 항상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들도 노원이야. 어떠한 동물들도 원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음식이나 안전이나 동료를 늘 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게 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동료들도 있었으면 좋겠도록 하는 동기는 부여받는 거는 맞지만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해됐죠? 근데 여기 나오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동기부여 받습니다. 훨씬 더 많이 동기부여 받아. 뭐보다?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들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로 봐봐. 이런 것들을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봐봐. 생존적인 그 필요들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음식이나 안전이나 아니면은 친구, 동료들 이런 것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 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 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인간들은 이렇게 좀 본능적인 거에만 갖고 있는 거 아니란 얘기야. 다른 거에도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돈퍼슈 추구하진 않아요. 사회적인 수용을 추구하지 않고 빠른 자동차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팬시, 멋진 주얼리를요 항상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욕구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많은 것들의 동기부여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인정이나 고급 자동차나 아니면 심지어 화려한 보석을 언제나 또 추구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동물들은 이런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인간은 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긴 하지만 늘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동기는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임파트 밑줄 별표. 임파트가 나오면 주제문을 가깝게 가는 거야. 주제문을 좀 약간 부분적으로 네가 이해할 만한 걸 콕 집어서 얘기해 줄 때 임파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기는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인 여기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가 뭐라 그랬어?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 그랬지? 뭐 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드라이브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여기 위쪽이자. 구체적인 행동을 구체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동기고, 그리고 이것은 매우라고 해석하니까는 하이는 안 되겠다. 매우 영향을 받아요. What's going on right now?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란 표현이고, 자 여기 봐봐. 그냥 이거 우리가 단순히 해석을 하면 What's going on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해석할 거야? What's going on? 할 것? 아니지, 돼가고 있는 것 이거잖아. What's going on? 또 어떻게 돼가고 있어?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인사말 할 때도 잘 지냈어 이런 느낌도 쓰지. 그래서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봤었을 때 what's going on 하게 되면 해석상으로는 적절한 말이 선생님 지금 안 떠올라서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게 1단계야. 직독직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치? 근데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what is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결국은 누구를 대신해서 쓴 거라고 그랬어? 추상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라 그랬지.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좋겠어? 선생님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상황과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봐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매우 받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의미가 통해 안 통해? 오히려 상황이 네한테 훨씬 더 매끄럽고 잘 전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what으로 시작되면은 추상명사처럼 보라고.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그 글이 편해져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우리 인간들은요, 동기부여를 받을 때 구체적인 때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동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좋아하기는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e have load. 자, load는요, 얘가요 싣다란 표현이야. 어떤 짐 따위를 싣다란 표현인데, 지금은요 뷔페라는 장소가 나왔으니까 식당이지. 배부르게 로드업 했을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덜 받아. 음식을 찾도록 동기부여 받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보다 잠시 동안 먹지 않았을 때보다 동기부여를 안 받게 되겠지. 맞지? 뷔페에서 밥 먹었는데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행동 동기로다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됐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기는 이거야. 지금 동기가 뭐를 이끌고 있어? 행동을 하도록 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거죠. 됐고요. 자, 행동 변화고 이 정도고요. 답은요? 한번 찾아보죠. 답은요? 몇 번일까요? 3번이었습니다. 자, 1번이 아는 이유. 왜
appetite for certain 특정한 음식의 잠깐만 왜 특정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유. 어이구, 난 이게 동사로 봤을 때 깜짝 큰일 날 뻔했네요. 특정한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이 바뀌는 이유, 입맛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지우고요. 다른 형태들, 동기의 다른 형태들,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동기의 어떤 다른 형태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동기적인 행동, 어떤 동물들은 잠을 잘 정도를 선호하고, 어떤 동물은 음식이 많은 곳을 선호하고, 이러면은 답이 이번에 대해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동기의 특징들. 자, 특성이라는 단어는요, 요것도 보자. 트레이트,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쓸 때도 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that, 요 봐봐. 여기 나오네. 컨텍스트에 의해서 바뀌는, 그것과 함께 바뀌는 동기의 특성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What's going on right now라 그랬지? 이 단어가 요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영어 별거 아니지. 진짜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바꿔 쓰는 것들, 그런 패러프레이징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많이 쓰는 거에 익숙해지면 영어 정말 배우기 쉬워요. 네 번째, 디퍼런스 차이점들, 동기의 차이점들, 인간과 동물. 여기에다가 답했으면요, 아까 여기를 봤던 거야. 근데 인간으로서 이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은데 동기부여를 다양한 것에서 받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거고. 필요성. 인트린식 별표. 이 단어 무슨 뜻이지? 내재지, 내재. 인트린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innate 같은 단어죠. 그래서 어떤 힘이나 강함의 원천으로서의 그 내재된 동기의 필요성. 우리가 뭔가 살아남으려면은 내재되어 있는 그 동기가 꼭 필요해. 이렇게 했으면 답이 5번일 텐데 그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가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적어보죠. 자, 모티베이션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보죠. 모티베이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동기라고 해석하는데 같은 표현으로는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도 쓸 수 있었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인센티브도 있어요. 인센티브. 유인책이죠. 뭔가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니까 인센트를 쓸 수 있고 쉬운 단어 있죠. change가 바꾸다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이 바꾸다라고 비슷한 거는 우리는 alter, 얘도 바꾸다라는 표현이고요. trans라는 말이 뭔가 들어가서 뭐 형태를 바꾸다, 장소를 바꾸다 뭐 이런 표현 쓸 때 우리가 뭐 transform 이 정도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다 해서 shift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이제 바꾸다 같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situation 우리는 중학교 때 많이 외워서 얘가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만 이 상황을요 맥락이라고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나왔어? What's going on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상황이라는 의미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서 보라고요.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environment 얘가 환경이란 뜻이니까 상황하고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이 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를 주위를 둘러싼 것들 해서 surround를 쓸 수 있죠. surroundings 보통 이렇게 씁니다. surroundings 아니면 뭔가 정해져 있는 환경 할 때 우리가 setting이라는 단어도 써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환경이나 상황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같이 외우도록 하고요. 자, motivate.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drive도 비슷한 동사로도 오형식 동사처럼 쓸 수 있고 stimulate, 자극하다라는 의미에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오형식에서. 아니면 요 단어도 한번 우리 보자. prompt.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촉구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 보면은 아까 컴패니언 할 때 우리가 동료라고 했지만 아까 위에서는 뭐 짝이라고 표현 써서 얘가 두 개가 같은 단어긴 합니다. 그죠? 그건 좀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요 단어 있었었다. popular.
belief 뭐 비슷한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 popular belief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니까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일반적인 믿음 통념이라고 했고요. 통념은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common 일반적이고 보통의 assumption. 굳이 선생님이 assumption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뀔 수 있고 반박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이 단어가 좀 이제 그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static 하면요, 얘가요 형용사로다가 고정된, 우리말로 하면은 fixed, 고정된 의미로 쓸 수 있고, 아까 secure 하게 됐었을 때 음식을 확보하다, 보장하다라는 표현으로 썼고 비슷한 표현은요 obtain, 획득하다 정도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eek를 이제 찾다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seek for를 썼으면 뭐 자동사예요, 뭐야 한데 그냥 for를 써서 아까 뭐 루퍼처럼 좀 약간 적극적으로 찾다라는 느낌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단어는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what's going on. 근데 필요한 게 동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지금 이 글은요, 이제 휴식에 대한 소재로 나오네. 한번 읽어보죠. 만약에, 자, if가 첫 번째 문장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상황이 결국은 핵심 소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tick with 할 때, 자, stick with 하게 되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인데, 임무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잃어버리는데 그 목표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그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we are trying to achieve, 우리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목표의 시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뭐라고 알려졌냐면 be known as 보이네요. 뭐로써 알려졌냐면 습관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상황이 나와줬어. 우리가 임무를 오랜 기간 동안 했어. 오랜 기간 동안에 임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선 계속 하면은 이제 습관화가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임무에만 너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목표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우리가 이렇게 시야도 잃어버리고 하면 이거를 우리는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결책이 바로 나오네요. 해결책. 짧은 휴식은 한 임무로부터 너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짧은 휴식이 프리벤트 막아주는데 그 습관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집중력을, 포커스를 유지하도록 해줘요. 아까는요 그 목표에 대한 시야라고 했고 요번에는 포커스로 그 단어를 바꾼 것 뿐이야. 그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리액티베이트 합니다. 다시 활동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헌신을요. 우리의 커미트먼트 집중을요. 목표에 대한 집중을 다시 만들도록 해줍니다. 자, 해결책은 뭐야? 짧은 휴식이야. 임무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이런 표현이죠. 잦은. 선생님 여기 잦은인데 지금 느낌은요. regular, 규칙적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짧은 그 휴식들은 more 더 효과적입니다. 때때로의 그 휴식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때때로라는 얘기는 가끔 있는, 그러니까 잦지 않은 이러한 것보다는요, 이러한 휴식들, 이때 원수는 휴식이 되겠죠. 이러한 휴식들은요 도움이 더 된대요. 자, 데스크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데스크 타임. 데스크 타임이 뭐지? 회사 이름이야. 여기 바로 나오잖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동격으로 보여주는 거야. 회사인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make, 만드는 회사야.
생산 트래킹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생산성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회사가 데스크타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생산적인 10%는 우리의 사용자들의 10%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가겠네. 자, 여기 이렇게 하자. 이만큼이 이제 주어 부분이 될 테고, 가장 생산적이 있는 우리 회사의 10%는 동사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테이크 하는 능력입니다. 테이크 다음에 명사를 뭐라 그랬지? 브레이크가 나오네.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봐봐. 가장 뭐뭐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생산성을 높이려면 뭐도 중요하다? 휴식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의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데스크타임은요, 클레임트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to have 가지라고 주장했어요.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를 발견했어요? 골든 비율을요. 황금률이 되겠지? 그 일과 휴식의 황금 비율을 뭐했다? 발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이 퍼포머니까 수행 능력이 좋은 사람,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것의 연구는 결론을 내렸는데,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요, 워크, 일합니다. 52분을 일해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쉬는데요, 세븐팀 17분을 쉽니다. 야, 유진아, 우리가 공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 10분만 쉬었어, 그래. 17분을 쉬어. 알겠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 17분 쉬라고. 10분만 쉬지 말고요. 27분을 쉰다고요? 자, 데스크 타임은 결코 출간하거나 발행하진 않았어요. 그 데이터를요. 이거 뭐야? Fear?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 Peer Review Journal에는요, 이 데이터를 출간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너의 마일리지는 아마도 다양할 겁니다. 이때 너의 마일리지는 뭐냐면 휴식의 마일리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네가 베스킨 라빈스나 아니면은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마일리지를 쌌죠? 그치? 마일리지를 쌓고 나서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비스를 얻는 건데, 그러니까 쌓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너의 마일리지는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증거는요, 뭡니다? 압도적입니다. 오버훌럼하게 되면 압도적인이라는 뜻이지, 아주 강력, 그 결과는 아주 강력해. 그거는 숏 브레이크가 효과적이라는 그 증거는, 그래서 이 대시어 오버휠름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요 에비던스를 꾸며줘요. 멀리서. 그 효과적이라는 것은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딜리버 하세요. 다 명령문의 구조군요. 상당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의 제한된 비용으로. 제한된 비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적은 비용이 되겠지. 적은 대가나 적은 희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마이크로 브레이크가, 아주 작은 휴식이 뭐다?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 어떤 집중력도 유지해주고 좀 뭐 문제 해결책을 준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오버휠밍 ing 고쳐주는 게 문법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법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게 고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긴 휴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7분을 어려도 간단하게 시선을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아주 짧은 휴식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실용적인 메시지를, 알겠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자, 단어를 한번 보자. 위에서 봤던 stick with가 있었었죠. 됐죠? 자, stick 되면 뭐뭐를 지키다 해서 뭐뭐를 계속하다, 고수하다, 지키다 라는 단어 의미고요. 자, 그래서 stick with 하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persist,
in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아까 나왔던 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해결해야 돼. 아는 단어가 조합이 됐어. 시야를 잃어버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overlook, 관가하다, 놓치다라는 표현이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forget,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시야를 놓친 거면은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chieve,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성취하다, 달성하다라고 해서 attain, 이 단어도 기억하자고요. attain, 얘가 달성하다, 획득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선생님, 저는요 accomplish도 있는데요. 귀찮은데 한번 써보죠. 길어서요. accomplish 하면요 성취하다라는 뜻이고, 자, 휴식을 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 하면요, 휴식이라고 표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요, 문맥적으로 퍼즈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때 펄스하게 되면 얘가 멈추다라는 표현이니까. 됐죠? 우리 아까 봤었을 때 maintain 하면요, 집중력을 유지하다라고 했을 때 maintain 포커스 나왔던 거 기억나죠? 세 번째 줄인가? 나왔는데 sustain, 얘가 이제 유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reactivate, 그러면은 재활성화 시키다라는 표현이라서 refresh, 이거를 우리가 많이 봤어. 재활성화 시키는 refresh. 아니면은 renew, 갱신하다, restore, 회복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re가 붙어서 새롭게 하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신선하게 하는 단어로다가 바꿨어도 문맥적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 빈칸이 밑에 없네. 어쩐지 안 올라가더라.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 frequent, 얘가요 형용사라다가 잦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의 문맥적인 의미로는 선생님이 regular, 규칙적인이라는 의미를 썼고, 아니면 문맥적으로 지금 보면 repeated, 반복되는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말을 쓰인 게 뭐라고 반대 쓰냐면 책에서요 occasional. 그럼 얘는 이따금씩 가끔 있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track, 얘가 동사로다가 추적하다.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뭐냐면 그것들을 뭐 한 거야? 감시한 거죠. 모니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추적, 측정하다라는 표현에서 모니터 정도로 써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have, 가지고 있는데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이제 what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공유하다지, 그 쉐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클레임 하면요, 어떤 권리 따위를 주장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주장하다가요, 자, assert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장하다라는 assert도 있고요. 그리고 maintain을 써도 돼요. 선생님, 유지하다, 보유하다잖아요. 괜찮습니다. 얘도요,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golden, 얘가요 황금이고요. 레티오는요 비율이니까 위상적 비율에서 황금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까 황금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옵티멀, 최적의, 가장 좋은이라는 표현이죠. 최적의 밸런스, 균형, 이렇게 써도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됐어요. 뭐 이 정도 단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래서 휴식을 띵겨라? 뭐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죠? 마라톤 워크니까는 얘는요 롱 대신에 쓴 겁니다. 이 마라톤은요 긴 워크의 기간, 뭐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위해서 좀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는 한 게 아니었고요. 빌드업은 싹 다 만들다는 표현이죠. 습관화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4번, 짧은 휴식이 비밀이다. 뭐를? 생산성을 부스팅, 증가시키는 비밀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잘 풀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 문장, 7번 문장도 한번 보죠. 자, 21세기의 이벤트, 어떤 행사의 이벤트 매니저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to가 나왔죠. 그러면 뭐뭐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뭐에 대한 책임감, 그들의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아니면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가 얘가 뭐냐면 이해관계자, 어떤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련자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과 그 일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이나 그 고객들은 요구하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의 딜리버리가 또 나왔네. 자꾸 배달밖에 생각 안 나지. 이 딜리버리가 뭐냐면은 실행이나 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실행. 그러니까 그 이벤트에 그 실행을 요구하는데, 그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면 최소화시키는 이벤트야. 행사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이벤트의 실행을 요구하고, 그리고 can endure, 견디다라는 표현이죠. 뭐 없이 견디는 거야? overconsumption, 과소비네요. 어떤 자원들의 과소비하지 않고서도 견딜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이벤트들의 실행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아니면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지문이 길고 그리고 이제 꾸며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지. 서스테이너블이 무슨 뜻이야, 유진아? 그래. 서스테이너블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계속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지만, 이거를요 항상 선생님이 뭐랑 묶으라 그랬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망하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행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볼 때는 이 단어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이 글을 제대로 읽냐 못 읽냐에 대한 판단력이 있을 것 같아. 서스테이너블이 그런 단어야.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애들은 지속 가능하면 알지만 너는 이건 친환경이라고 외우라고. 그래야지 돼. 볼까? 지속 가능한 이벤트들은요 가질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1번, 그리고 그 지구에도 뭐 좋은 영향을 줄 테고, 그리고 마진율이니까는 수익률이라고 할게. 수익률에도, 세 번째야,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그래서 도와주는데, 고등학교 영어에서 밑을 우리는 만나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분명히 충족시키 욕구가 나올 거야. 여기 니드가 나왔죠.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environmental, 환경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도와줄 거야. 누구의 욕구였어? 그게 그 이벤트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행사야. 근데 그거는요 사람들에게도 지구에도 수익률도 좋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지속 가능한 행사야. 게다가 전문적인 이벤트 플래너들은, 자 여기도 선생님이 요산을 보여줄게. 이벤트 매니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플래너들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단어지. 이런 그러니까 플래너들은요 또 뭘 가지냐면 점점 증가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무? 계획할 의무. 그리고 실행할 의무. 딜리버가요 자꾸 실행하다라고 나오네. 그 이벤트를요 실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냐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벤트를 실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요 단어를 한 번에 싹 묶었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그럼 지속 가능한 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있는 이벤트들은,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지속 가능한 이벤트들은 민감합니다. 어디에 민감해요? 경제나 사회 문화적 환경적인 욕구에 민감해. 어디 안에서? 그 지역에 주체하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생각하자고. 월드컵 할 때 경기장 때려 부시고 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치? 그리고 뭐 어떤 행사 용품 말고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직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모두에게 최고의 결과예요. 인벌부터 가로 열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 그 이벤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포함되어 있는, 여기 잘 봐야지 유진아, 모든 사람들인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벤트의 전문가들의 경우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자꾸 지속 가능성을 선생님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시 되어집니다. 이케이트가 동일시하다야. 누구누구랑 동일시해요? 생존과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야, 그때. 이것은 의미합니다. 근데 뭐를 의미하냐면, 지속 가능성을 두고 놓는 것은 어디에다가? 중심에다가. 이벤트 관리의 관행에 두는 그것은, 뭐뭐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두는 것은 not just. 잠깐만, 왜 여기에 아가 나왔지? 이지 아니야? 이거 이지로 바꿔야지. 틀린 거 고치는 거지? is not just important.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벤트 관리의 관행의 핵심의 지속 가능성을 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나오겠지. 또한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has become 되었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역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벤트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채택해야 돼요. 그 책임감 있는 관행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 경쟁력 있는 거, 잠깐만, 이것도 틀렸는데? 스테이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잖아. 몇 개 찾지? 봐, 읽으면서 찾는 거야. 스테이 다음에 형용사 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인데,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 이벤트 관리. 그러니까 이벤트를 우리는 단순히, 너 생일이야? 케이크 딱 하면서 유후 하는 게 그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아니면은 마을의 지역사회의 축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축제 같은 거를 하는 관리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뭐, sustainable이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알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부터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스테이크 홀더라는 단어가 있었었죠. 스테이크 홀더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이해 관계자. 그래서 이 단어가요, 니네들 요거 있죠. 이게 경제 용어라서 쉐어 홀더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요,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도 역시 이해 관계자죠. 회사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는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미니마이즈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한번 정리할게. 미니마이즈는 최소화시키다는 얘기는 줄이다예요. 줄이답니다. reduce 정도로 하면 되고, 또 줄이다가요, 요것도 같이 외우자. lessen 하게 되면 얘도 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lessen. 자, 인듀어가요, 견디다라는 표현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이제 지속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견디는 게 지속하고 지구력 있는 이란 표현이니까, rest라든지 아니면 요 persist, 요 단어도 같이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요. 자,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었죠.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냥 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러는 위해서 뭐 같은 표현으로 뭐 maintainable 뭐 이런 단어 있네. sustainable이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프로핏이 이득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요 단어를 외울 겁니다. margin이라는 단어를 외울 건데요. margin 하게 되면은 얘가요, 수익성.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return,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돌려받는 거 요 정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eet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만 적을게.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고 해서 그 뒤에, 요것도 적자. fulfill.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표현에서 그 뒤에 이렇게 need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고요. 자, 이 단어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올라서 ethical 하면요, 윤리적인이라는 표현이고, 같은 표현으로는요, 윤리적인이라는 표현이니까는 그 legal,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법이라는 거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도덕이거든. 요거 안 지키면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규칙으로 만들자가 legal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duty가 의무인 건 알고 있죠? 자, 어려운 단어가 있죠? obligation. 얘가 의무라는 단어 같이 외워두면 될 것 같고요. 아까 equate A with B 해서요, A를 B와 동일시하다는 표현이고요. 동일시하다는 표현이고, 같은 표현으로는요, identify A with B 똑같은 표현입니다. 동일시하다라는 표현으로도 identify with B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적고서는 마무리.